사람은 자기 그림자를 인식하고 그것을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그림자가 삶을 지배하게 된다. 도바니. 살다 보면 문득 자기 자신이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딘가 멀어진 듯한 감각. 무언가 안에서 무너지고 있는데 겉으론 멀쩡한 척 살아가는 나. 칼 융도 그랬습니다. 정신의학자로서 이성의 언어에 익숙했던 그는 어느 날 이성의 힘이 닿지 않는 낯선 내면의 세계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는 그 세계를 무의식의 바다라 불렀습니다. 그 안에는 억눌린 감정들, 잊힌 기억들, 그리고 자신이 외면해온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은 이 어둠을 피하려 합니다. 니체는 그것을 심연이라 불렀고 그 안에서 괴물을 보았지요. 하지만 융은 달랐습니다. 그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림자와 마주 앉아 대화를 시도했고 그 어둠을 온전히 통과해 나갔습니다. 사람은 자기 그림자를 인식하고 그것을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그림자가 삶을 지배하게 된다. 그의 말입니다. 융에게 영혼의 어두운 밤은 병이 아니라 진짜 자신으로 가는 성장의 통로였습니다. 그는 혼란을 피하지 않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자아를 재구성해 나갔습니다. 그 여정은 고통스러웠지만 그만큼 진실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여정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빛이 어둠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껴안을 때 비로소 온전해진다는 것을. 칼 구스타프 융은 단순한 철학자나 이론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의식과 직접 대면한 탐험가였고 그 여정의 기록이 바로 붉은 책입니다. 이 책은 철학서도 과학서도 아닙니다. 그의 환상과 상징, 신화적 이미지, 기이하고 낯선 장면들이 가득한 깊이 있고도 혼란스러운 내면의 일지입니다. 거대한 뱀, 불타는 자아, 그림자 같은 존재들. 융은 이 상징들과 실제로 대화하며 그 의미를 탐색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꿈과 현실이 뒤섞인 혼돈의 세계를 걷는 것과 같았습니다. 붉은 책에는 고대 신화, 종교적 상징, 그리고 융이 직접 그린 이미지와 창조한 언어들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읽는 이는 깊은 몰입과 동시에 당혹감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책을 이해하기 어려운 기괴한 예술 작품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융에게 이 혼돈은 단순한 정신적 혼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치유의 언어로 보았습니다. 무의식이 들려주는 진실을 억누르지 않고 오히려 받아들여 자신의 내면을 통합해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붉은 책은 기록이 아니라 내면과의 끊임없는 대화이자 영혼의 성장 과정입니다. 이 기묘하고 난해한 상징들은 융에게 있어 내면의 어둠을 통과해 자기 자신을 온전히 이해하고 개성화, 즉 온전한 자아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그 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무의식은 단순한 감정의 저장소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공간임을 그는 경험으로 증명했죠. 융은 그곳에서 그림자, 페르소나, 아니마와 아니무스 같은 무의식의 다양한 상징들을 발견했고 그것들을 이해하고 통합하는 여정 속에서 자신의 진짜 나를 발견해 갔습니다. 그 과정은 고통스럽고 두려웠지만 그는 그 모든 목소리들을 억누르지 않았습니다. 이성이 해석할 수 없는 내면의 메시지들을 사랑과 존중으로 껴안으려 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기 자신을 향한 길이라는 것을 그는 자신의 심장과 붓으로 써내려간 것입니다. 융의 여정은 단순한 철학적 사변이 아닙니다. 그는 직접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 허무와 분열을 넘어선 새로운 길을 제시했습니다. 그 어둠을 통과해 나온 자만이 진정한 빛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융은 그 길을 먼저 걸어간 사람이었습니다. 어둠을 통합한 철학자 칼 구스타프 융.
도건이와 함께 사랑을 배워보자.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길.